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한테 친근한 부분이라서 너무 기대가 돼요. 요리하십니까? 그럼요. 요리 좋아합니다. 요리 잘하십니까? 이래봬도 잘합니다. 아, 진짜? 네. 근데 왜 한 번? 근데 왜 제 요리엔 오늘의 주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렇죠. 맛은 보장되네. 그럼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 저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최재웅 박사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식품을 연구하는 곳. 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시네요. 한국식품연구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드릴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점심이나 저녁, 아침을 먹을 때 고민하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뭘 먹을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만들어서 먹을 것인가. 뭘 먹을까는 그냥 보통은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싶은 거를 필히 꽂히는 걸 먹겠지만 뭐 다른 측면으로는 이걸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뭐가 좋을까? 그렇죠.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세요. 내가 먹는 게 과연 몸에 괜찮은 것일까? 네, 뭘 먹을까에 있어서 이게 이제 어느 측면에서 좋은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 얘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만드나. 혹은 이제 이 만든 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분석을 하거나 다양한 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식품연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연구단. 네, 전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김치가 있겠고 네. 된장, 간장 같은 장류가 있겠고 그리고 술, 막걸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김치 같은 경우는 저희의 세계김치연구소에서 따로 김치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김치연구소가 따로 있군요. 네, 따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장류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긴 숙성 장류의 특성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식의 연구를 하고 네. 이제 술팀 같은 경우는 이제 막걸리도 하겠지만 증류수를 하는데 원소주나 그런 증류식 소주의 전 단계인 에탄올을 발효할 때 있어서 그 이스트 같은 경우가 저희 연구원 이스트를 쓰고 있거든요. 원소주나 뭐 다른 증류식 소주는 대부분 저희 연구원 효모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주로 어느 쪽에 지금 계신 거죠? 저는 전통 발효 미생물을 가지고 걔를 어떻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위에 연구를 하고 근본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는 약간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제가 연구원에 입사를 하고 나서 제일 신기했던 게 네. 관능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관능평가를 짧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걸 맛보는데 뭐 대체육 같은 거, 뭐 식물성 우유 뭐 이런 거를 마시게 되면 이제 평가 항목들이 쭈루루 나열되어 있는데 그쵸. 제가 신기했던 게 이제 맛이랑 향미랑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냄새랑 맛이랑 분리가 네. 돼 있다. 맛과 향미를 구분하자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혀로 느껴지는 네. 아까 이제 채팅창에 많이 올랐지만 5가지 오미라고 하죠. 혀로만 느껴지는 거고 향미는 이제 코로 느껴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이제 맛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5가지가 우리 생존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대표적인 그림들을 넣어봤는데요. 네. 일단 단맛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탄수화물,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맛이 더 땡기는 거고 네.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거죠. 단맛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항목이 되겠고 짠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삼투압을 물론 이제 엄청 많이 짜다 이러면 우리가 불쾌는 하지만 적당한 짠맛은 우리가 입맛을 더 잘 돋구게 하는. 네. 그리고 신맛, 쓴맛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런 약간 디텍션의 영역이거든요. 감지를 해서 네. 약간 음식이 상하게 되면은 신맛이 나거나 쓴맛이 맞아요.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디텍션에 관계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감칠맛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육을 그려놨는데 고기 단백질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맛이죠. 그래서 우리 탄단지 이런 개념을 배우잖아요. 네. 우리 몸의 중요한 요소 네. 3가지. 그래서 탄수화물은 단맛, 단백질은 감칠맛.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드릴 텐데요. 아까 오미로 하셨지만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돼서 이제 지방 맛도 느끼기 때문에 육미입니다. 혀로 느낄 수 있는 지방 거죠. 맛이 있나요? 네, 왼쪽이 날씬하신 사람, 오른쪽이 일단 체중이 나가시는 분. 근데 왼쪽이 네. 맵장님이고 오른쪽이 저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테이스트 버드셀이라고 있는데
있는데 이게 혀에 있는 이제 맛 봉우리. 네.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 차이가 결국엔 개수 차이거든요. 왼쪽에는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이 6개, 3개의 세포가 2개씩 있고 네. 살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밖에 없잖아요. 네. 네. 아직까진 가설이지만 이제 지방 맛을 덜 느낄수록 이게 배부르다는 신호가 늦게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맛있어서 살이 찐다고 하지만 반대로 이게 맛을 못 느껴서 오, 굉장히 제 기준을 깨는 맛을 너무 많이 잘 느껴가지고 더 먹는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네요. 맛을 못 느껴서. 그쵸. 맛을 못 느껴서 더 느끼려고. 네네 이게 실제로 이제 쥐나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지방을 민감하게 느낄수록 더 배부름이 빨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 맛이 어떤 맛인지 난 궁금하네. 그러면은 저기 대창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많이 시도하면서 그래. 저도 많이 시도하지만 뭐 호르몬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정말 네. 정말 위로가 되는 한 문장입니다. 이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내 의지는 굳건했지만 결과적으로 호르몬이 이겨버렸다. 왜냐면은 약간 이런 나는 느낌. 의지가 굳건하거든. 잠시만요. 그러면 이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다면 다이어트도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되게 천재적인 발상이 또 앞서 나갔어. 또 그러니까 앞서 나가셨습니다. 또 관통해 버렸어. 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 역사가 이제 한 1980년대부터 올라가서 GLP라고 해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는 쉽게 말하면 어느 호르몬을 발견을 했는데 네. 이 호르몬이 쥐나 사람의 혈당을 낮춘다는 이 호르몬이 오. 많을수록 근데 이 혈당이 낮춰진다는 게 단순히 뭐 우리 뭐 인슐린을 주사를 해서 혈당을 낮추는 그 효과뿐만이 아니라 네.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오. 그래서 이러한 GLP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돼서 만들어진 게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실제로 살 빼는 약이 2014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한 3가지 약들이 허가가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삭센다라든지 위고비라든지 마운드다로 이런 3가지 약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더 못 먹게 음식을 못 먹게 해서 살을 빼게 해주는.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네 맞습니다. 더 약간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식욕을 억제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이게 허가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최근에도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이런 게 있어? 비만 약이 있어? 라고 알려지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홀쭉한 사람도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더 빠지고 그리고 비만이신 분들도 살 빠지는 이 효과가 매우 대단하다. 매우 대단하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엄청 많아지는데. 엄청 많아 진짜. 아니 이제 교수님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뭐 호르몬은 뭐 주사로 맞아야 된다부터 네.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한데. 사실 부작용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네. 어떤 차량 하나가 네. 제주도에서 마구잡이로 차 6대를 받고 지나가거든요. 왜요? 그게 알고 보니까 다이어트 약을 너무 먹어가지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분은 과용을 하신 건가요? 그쵸, 과용을 한 거죠. 네, 7종을 드셨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걸 얘기 들으니까 또 궁금한 게 중독성이 있나요? 중독성이요? 근데 일단은 그분이 드셨다는 7종이 아마 제가 여기 말씀드린 호르몬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호르몬이 한 달 맞는데 약 140만 원에서 170만 원. 한 달에. 쉽게 맞을 수 한 있는 게 달에 아니었네요. 그럼 쉽게 맞을 수 있는.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매운맛. 매운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라 혀에 있는 통각세포가 느끼는. 그래서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이제 통각세포에 붙어가지고 이게 결국에 뇌로 가서 고통을 주니까 뇌는 이거를 빨리 잊게 하기 위해서 엔돌핀 같은 엔드로핀 같은 호르몬을 만든다. 결국에 매운맛도 중독인 거죠. 그쵸? 어찌 보면 이제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합법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MSG 같은 경우가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이 땡긴다 했을 때 네. 이제 영어로는 푸드 크레이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MSG를 처음 개발했을 개발하신 때. 박사님의 표현도 땡긴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크레이빙이라고. 그래서 그럼요. 왜 땡기게 만들까? MSG가 왜 우리가 계속 먹게 만들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고기의 맛이라고 했을 때 고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고기라고 엄청 하면. 좋아하죠. 근데 고기가 무슨 맛이라고 그러네요.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맛일까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무슨 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기는 피 맛이 나야 된다. 저는 약간 매우 육회를 중요하죠. 좋아하고 육회를 좋아하고. 저는 네. 이제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식감도 있겠고 지방도 있겠고 감칠맛도 있겠지만 고기 국물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아까 말씀하신 사골 국물 같은 경우가 네. 계속 당기잖아요. 이게 맞아요. 결국에 지방보다는 감칠맛의 영향이 더 큰 거거든요. 이제 이게 드디어 나왔다. 네, 한 5년 전에 유행했던 광고 카피인데 네. 결국엔 우리가 닭, 소를 통해서 이제 감칠맛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뭐 미쉐린 셰프들도 어떻게 순수한 MSG를 더 잘 만들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굳이 닭을 안 잡아도 소를 안 잡아도 MSG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저거 대단하네요. 미원 100g이 낼 수 있는 감칠맛이 닭 100마리. 1g당 한 마리네요. 그니까요. 이게 효율성이 진짜 좋은 친구라니까요. 이제 MSG가 감칠맛이다라는 개념을 제안하신 분이 이 일본의 이케다 키쿠나의 박사님이십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좀 용어가 혼동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네. 글루타메이트가 감칠맛을 내는 이제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나트륨이 붙어가지고 MSG,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이런데 오늘은 일단 이 두 개념을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MSG가 모노 소디움 소디움 글루타마이트. 글루타메이트. 여러분 맛소금의 줄임말이 MSG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글루타메이트라는 아미노산을 이제 발견하신 분은 이제 독일의 화학자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글루타가 이제 밀에 있는 글루텐에서 산처리해서 발견해서 글루타가 붙은 거거든요. 네네. 밀에서 발견했다. 밀가루 할 때 밀. 밀가루에서 밀. 잠깐만. 네. 글루텐이면은 근데 글루텐 뭐 그거 있는 사람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글루텐 프리 막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그 있으시죠. 사람들한테도 MSG는 못 먹는가요? 어떤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글루텐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이제 여러 개 모여서 네. 펩타이드가 되고 펩타이드가 이제 단백질이 되는. 네. 그래서 글루텐은 이제 폴리머, 덩치가 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얘는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크니까 혀에 있는 맛봉울이랑 결합을 못해요. 근데 얘를 이제 잘게 쪼개서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느끼기 때문에 알러지랑은 좀 별개인 거죠. 왜냐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는 폴리머고 맛을 느끼는 거는 이제 모노머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분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그렇죠. 약간 이런. 요즘 왜 그래? 에? 요즘 왜 그래? 그냥 궁금해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장난 아닌데? 네, 그래서 MSG 뭐 요즘은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 김풍님의 유명한 이제 쇼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가족들이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MSG를 많이 넣어야 된다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죠. 사실 근데 이 MSG가 사실 가족의 어쩌보면 사랑으로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제 어느 날 유독 밥이 맛있더라고 직접 서술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여기에 뭘 넣냐? 그러니까 아내가 오늘은 다시란 걸 넣어봤다. 다시? 네, 맛다시 할 때 그 다시. 오. 이제 다시는 일본어로 여러 가지가 섞인 거죠. 다시마, 미역이 섞였고 버섯, 멸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넣었을 때 맛있는 맛을 내더라를 이제 그쵸. 감칠맛이 많이 난다고 네. 알려진 것들을 다 이렇게 그쵸. 넣고 밥을 만들었으니 맛있겠네요. 먹고 싶네요. 네, 그래서 여기 네. 밑에 자막에 보시면 이제 콤부가 필요하다. 이게 뭔가 맛있는 맛을 내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내신 거죠. 콤부가 네. 다시마, 다시마. 해조류. 해조류 맞습니다. 해조류를 콤부라고 하는군요. 네네네.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폴리머 네. 부분자에서 이제 단분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 어떤 거가 맛있을지 모르니까 이거를 잘게 쪼개서 어떠한 이제 부분에서 맛있는 맛이 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이게 폴리머에서 모노로 만드는 게 단순히 쪼개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정말 물리적으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쪼개는 게 물리적으로 끓여서 열을 가해서 쪼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산을 처리해서 더 빠른 시간에 쪼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발효 같은 경우가 이제 미생물이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도 미생물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미생물이 쪼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고분자를 단분자로 만드는 게 결국엔 뭐 요리의 기술일 수도 있고 발효의 그렇죠. 기술 그리고 뭐 식품공학의 기술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콤부를 이제 끓여서 일단 어떠한 프랙션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손에 들고 있는 게 산 처리를 하셨다고 그래서요. 네. 산을 처리해서 얘를 이제 침전을 시켜서 하얀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제 희석해서 먹어봤더니 맛있는 맛을 내더라라고 해서 이제 우마미라고 표현을 했고 감칠맛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죠.
그래서 이게 첫 논문이거든요. MSG에 대해서. 이제 와. 왼쪽은 MSG를 어떻게 만들었다. 미역에서 MSG를 어떻게 발굴해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네. 이제 오른쪽이 그 에세이 같이 이제 뉴 시즈닝, 새로운 감미료라고 해서 1909년 논문. 그러니까 약 100년도 넘은 에세이죠. 그쵸? 1909년이요? 네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아예 자기가 선언을 해요. 감칠맛은 5번째 맛이다. 근데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혀로만 느낄 수 있어야 맛이라고 표현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후에 사람들이 밝혀냅니다. 혀에 진짜 이 MSG가 결합하는 세포가 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우리 사람이 이걸 당기게 하는 걸까라는 표현들이 쭈르르 나오는데 결국에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계속 이거를 당기게 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니까 사람은 그걸 계속 먹게 되고 그런 식의 가설을 써놨는데 지금 와서 보면 되게 100년 전 사람의 생각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했을 때도 맞다고 느껴지잖아요. 네. 이게 직관적으로. 감칠맛도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네. 그러면은 감칠맛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이 나오는데 그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MSG.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각세포가 진짜 있더라라고 확인한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제목은 우마미가 어떻게 메커니즘으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제목이고 밑에 미각세포를 형성하는데요.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있을 때, 글루타메이트가 있을 때, 그리고 오른쪽에는 글루타메이트랑 이제 GMP라고 해서 핵산. 핵산도 감칠맛을 내거든요. 근데 글루타메이트만 있을 때보다 핵산이 같이 결합했을 때 더 강한 감칠맛이 우마미를 낸다. 그러니까 글루타메이트만 있을 때는 약간 우마미가 중간이야, 약해. 네. 근데 GMP라는 핵선이 붙고 나니까 우마미가 빵 하고 터지는 거지. 그렇죠. 우마이가 됐어, 진짜. 어. 그렇죠. 우마이의 그 우마미죠. 근데 그래요? 맞습니다. 맞는 네네. 거예요? 아까도 이제 감독님이 그 표현을 하셨는데 강남에서는 다 MSG를 넣어서 똑같은 맛이 난다. 근데 이제 다양한 맛들이 조합을 해야지 우리가 좀 더 풍부하게 느끼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만 따로 있을 때보다 다른 이제 조미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핵산이죠. 핵산이 있을 때 좀 더 이러한 시그널이 더 커지게 돼서 우리가 더 맛있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케이다 키쿠나의 박사님이 회사를 차렸어요. 아예.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쵸. 맛있으면은 일단은 만들어야지. 아, 그렇죠. 그래서 아지노모토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회사를 창립을 하셨는데 아지가 맛, 모토가 본질, 맛의 본질 되게 좀 있어 보이는 회사 이름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냐? 네. 이제 미역이라고도 쓰긴 했는데 미역도 썼지만 이제 주로 밀가루를 많이 썼다고 해요. 얘를 고분자죠. 이 고분자를 아미노산까지 만드는 산을 쳐서 짧게 쪼개는 작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원이군요. 맛의 본질. 네, 네, 맞습니다. 미원. 미원도 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폴리머에서 얻어냈으면 얘를 이제 액체 상태이거든요. 얘를 이제 따로 침전을 시켜야 우리가 이제 걔만 이제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왼쪽 같은 그림이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제 Y축은 이제 솔루빌리티라고 해서 용해도. 얼마나 잘 녹는지. 그렇죠. 그래서 밑에는 이제 pH 조건을 나타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pH가 어느 지점에 있어야 이 아미노산이 침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MSG 대량 생산은 어쩌면 운이라고 표현한 게 네. 이게 다른 아미노산과 달리 침전이 딱 용이하게 되는 지점을 네. 가지고 있어서 얘만 MSG만 우리가 순수하게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맨 오른쪽을 일단 보게 되시면 아미노산 구조를 형성해놨어요. 네. 그래서 아미노산이란 거는 이제 단백질에 쪼개서 나오는 이제 단분자가 네. 아미노산이고 그래서 아민기랑 카르복실기 뭐 이런 용어들이 있고 이제 밑에가 R 그룹이라고 해서 이 작용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20가지 아미노산이 이렇게 쭈르르 나오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네네. 그래서 이 R을 어떻게 갖냐가 이제 어떤 아미노산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M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밑에 제가 구조식을 놔뒀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R이 이제 마지막에 COOH로 끝나게 됩니다. 네. COOH로 끝나네요. 이게 이제 카르복실기라고 해서 네. 얘가 이 H가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이제 전하가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운데 이제 다시 표를 보게 되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맨 오른쪽 이제 PI라는 수치를
보면 3.2 이 PI가 뭐냐면 이제 등점점이라고 해서 이 아미노산이 어느 전화도 안 뛰는 지점. 중성인 지점. 지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물에 안 녹고 침전이 되는 거죠. 어떠한 산성도에서 그러니까 알칼리성이 있고 산성도가 있는데 이 알칼리성과 산성도 가는 도중에 어디에서 딱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어느 점인지 저 PI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아우, 정확하십니다. 그러네요. 네. 쭉 보시면 대부분은 5, 6인데 네. 이제 아스팔틱 애시드랑 글루타믹 애시드가 붙은 거 보시면 이제 pH가 낮은 쪽에서 등점점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엑시드라는 게 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산은 pH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산 쪽이고 높으면 네. 높을수록 알칼리성을 띠는데 쟤는 이름에도 붙어 있잖아요. 산이라는 네. 엑시드라는 산이 붙어 있다는 거는 저 PI 값이 낮다는 거죠. PI 값이 낮기 때문에 엑시드라는 값이 붙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3.2, 그러니까 되게 낮은 지점에서 중성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산을 쳐서 분해를 하게 되면 pH가 막 1, 2 정도 되는데 네. 네.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만 써도 침전이 바로 된다 이거죠. 그 염산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산나트륨 조금만 올려놔도 이거 가라앉는. 네. 가라앉는 걸러내기가 쉬웠다.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걸러지더라. 만약에 이제 이게 가운데 있었으면 이제 다른 성분들이랑 같이 이제 같이 내려오고. 내려오기 때문에 오. 순수하게 얘를 분리할 수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자연계에서 잘 이런 표현 속에 아다리가 잘 맞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이렇게 딱 걸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산이 잘 침전이 되는 거예요. 잘 침전이 돼서 딱 건져봤더니 그게 MSG인 거지. MSG를 만들어내기가 쉬웠다, 우연으로. 우연으로. 그건 알겠어요. 어찌됐든 얘가 애시드고 애시드는 산이고 해서 어떤 거를 했더니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다 다른 애들이랑 섞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그게 얘만 아니라 잘 분리되더라. 얘만 이렇게 딱 맛있는 맛 좋은 것만 밑으로 탁 알아서 내려오더라. 좋습니다. 관통하셨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MSG 먹어도 되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게 중국 음식에 MSG가 많이 들어가서 얘가 뭔가 우리가 졸리게 만들고 머리가 아프게 만들다 해서 중국 식당 신드롬이라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중국 음식 먹으면 약간 졸린 느낌. 저는 배불러서 졸린 건가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하도 많이 주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진짜로 그러네. 용어가 있군요. 네.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2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모 방송에서 MSG가 되게 나쁘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독소다라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얘가 화학 조미료. 뭔가 화학 들어가면 또 안 좋게 그쵸, 느껴져요. 뭔가. 그렇죠. 화학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걸 많이 먹으면은 나중에 암 걸릴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사실 이 중국 식당 신드롬이 장난이었습니다. 이게 일단 문제가 됐던 그 중국 식당 신드롬을 처음 표현을 쓴 논문이 왼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짧아요. 논문이 아니라 이제 이게 이건 뭐 레터도 아니고 네네. 무슨 앱스트랙트 정도에 딱 되는 그 정도 길인데요. 네, 이게 NEJM,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되게 권위 있는, 지금도 권위 있는 저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옛날에는 그냥 의사분들이 자기 사견을 써놓았던 거예요. 여기. 네네네. 네, 그래서 짧게 이렇게 자기 사견을 쓰고 밑에 보면 이제 이거 누가 쓴 거야 도대체 제가 궁금해서 이름을 봤는데 호만곽. 일단 이름부터가 우리가 물론 뭐 곽호만 씨. 일단 아시아계 같잖아요. 네. 사실 이게 지어낸 이름입니다. 밑에 일단 소속도 나오는데 이 연구실도 없는 연구실이거든요. 저렇게 해도 받아주나요, 논문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이분이 이제 의사신데 자기 동료랑 중국 음식을 자주 갔었다. 근데 그 동료랑 내기를 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쓰면 이 논문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로 내기를 10달러짜리 내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받아줬어. 이겼네? 내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발견했냐면 네. 일단 이 중국 식당 신드롬이 자체가 되게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다. 쓰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어떤 그럴 수 기자분이 있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이 스틸 박사님이 고백을 한 거야. 사실 이게 장난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되게 중국 식당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많이 열리고 했는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죠. 저런 권위 있는 논문에서 저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은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뉴스 같은 데서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논문 같은 것들은. 그러면은 저런 식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퍼지죠. 안 좋은 소문은 또 금방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실제로 편집장이 이제 이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결정을 하는데 대충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편견이 있었다고 봐야 그 되겠죠. 편집자 자체가.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중국 식당 신드롬은 사실 없는 거죠. 이런 네,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정말 많이 먹어서 푸지코만 그렇죠. 먹은 거였구나. 그렇죠. 그런 거였네요. 근데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이런 것도 또 알게 되고. 네. 그래서 두 번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신경 독소다. 아까 표현했는데 사실 MSG는 가장 독성이 없는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이 아미노산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질병들이 약 70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왼쪽에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왼쪽이 아미노산이고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이런 오른쪽에 다양한 질병들이 생기는데 글루타메이트는 MSG는 그러한 이제 많이 먹어서 병이 된다라는 건 아직까지 보고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김풍 형님은 그거를 알고 우리 가족이 못 먹을 때까지 넣어도 된다라는 그런 짤을 탄생시켰군요. 역시 앞을 꿰뚫어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모유에 어떤 아미노산들이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인데 모유에? 이제 보시면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압도적으로 위에서 네 번째.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저 글루타메이트 맛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MSG를 끊을 수가 있어 없어. 그러네요. 우린 이미 거기서부터 익숙해져 있었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게 MSG, 글루타메이트가 이제 다양한 성분들을 우리 몸의 구성 성분들을 만들게 되는데 네. 정말 많은 이제 경로로 빠지게 되면서 이게 쌓일 틈이 없이 네. 이용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양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MSG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MSG가 글루타민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글루타민이 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기적인 신호를 만드는. 네. 그리고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가바라는 성분이 돼서 이게 우리가 흥분 유런이 이제 억제가 되는 그러한 신경 성분으로 역할을 하는데 신경 독소라는 표현이 이제 MSG가 뇌에 제일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글루타메이트가 많아서 이거 많이 먹으면 우리 뇌가 더 활발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반대되는 물질도 글루타메이트가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흥분시키는 친구들과 진정시키는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알아서 밸런스를 맞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MSG가 다른 기타 아미노산, 아르기닌이라든지 히스타딘 같은 다른 아미노산으로 이제 전환되기도 하고 이제 MSG가 이제 아까 피맛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고기의 피맛을 느껴지는 게 이제 힘 성분이라고 해서 이게 대체육에도 되게 중요한 키 몰트 중에 하나인데 이 힘을 만들 때도 MSG가 전환돼서 만든다. 역시 피맛도 MSG였어. 네, 맞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피맛을 좋아할까 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네, 다 있었습니다, 이유가. 그리고 또 MSG가 다른 항산화 물질 같은 경우도 전환시켜서 만든다. 뭐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안전한 아미노산 중에 하나이다.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있죠. 저렇게 많은 경로로 사용이 되면은 사실 MSG는 어느 정도 보충이 되어야 저런 물질들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학 조미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화학 조미료라는 표현이 써진 게 아까 산으로 분해해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산을 중화시키면서 염화 나트륨이 사용되면서 화학이라는 단어가 붙여게 됐는데 네. 이게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제 향미 증진제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18년부터. 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과정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의 거죠. 모든 과정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학 조미료 대신 향미 증진제로 요즘은 변경이 되어서 네. 사용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을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네. 맛을 알아버리니까 계속 쓰게 되는데 이 뭐 밀가루나 미역을 분해서 만드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 볼까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